우리가 아는 이런 유명한 싱글몰트 위스키들은 제품명이 곧 증류소 이름입니다. 이 조니 워커, 과연 증류소 이름일까요? 위스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독립병입자라는 명칭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독립병입자로 출시되는 제품들은 이름부터 생소한데 검색해도 정보가 별로 없어서 왠지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독립병입자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리고 여기 있는 독립병입자 위스키를 직접 마셔보면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맥켈란, 글렌피딕, 발베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글몰트 위스키인데요. 우리가 아는 이런 유명한 싱글몰트 위스키들은 제품명이 곧 증류소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드린 모든 싱글몰트 위스키들도 마찬가지로 증류소 이름을 제품에 사용한 위스키들인데요. 이런 브랜드들을 통틀어 오리지널 보틀러, 줄여서 OB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판매량 1위의 스카치 위스키인 이 조니 워커, 과연 증류소 이름일까요? 현재는 이 조니 워커를 소유한 디아지오가 여러 증류소를 가지게 되었지만 처음 이 조니 워커가 탄생할 때는 여러 증류소의 원액을 구입한 뒤 블렌딩과 병입만 해서 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초창기 조니 워커처럼 증류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증류소의 위스키 원액을 구입한 다음 병입만 하거나 추가 숙성을 시키고 병입하는 브랜드를 독립병입자, 줄여서 IB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독립병입자 위스키는 조니 워커 같은 블렌디드 위스키도 있지만 여기 있는 맥켈란, 글렌피딕, 발베니 같이 한 가지 증류소에서 원재료로는 몰트만 사용한 싱글몰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증류소에서 맛있는 원액만 자체 브랜드 제품에 사용하고 독립병입자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원액을 판매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독립병입자에서 판매하는 원액들은 처음부터 독립병입자에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품질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기존 제품들과 방향성이 다른 캐스크들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OB 제품들은 일관성 있는 맛을 보여주지만 아주 다채로운 맛을 보여주기는 어려운 편이고 IB 제품들은 일관성보다는 개성있고 독특한 맛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 OB는 홍콩 반점 0410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이고 이 IB는 개인이 하는 중국집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럼 실제 독립병입자 제품 하나를 소개드리면서 OB 제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립병입자 위스키로는 이 글렌레어드 10년과 12년을 준비했는데요.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품을 수입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렌레어드는 이번 달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 위스키인데요. 독립병입자 위스키 중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증류소를 밝히지 않은 제품들인데 이 제품들은 모두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에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발메낙 증류소에서 생산한 위스키입니다. 글렌레어드의 글렌은 스코틀랜드 게일어로 계곡을 뜻하고요. 레어드는 지주를 뜻하니까 계곡의 주인. 특히나 이번에 첫 번째 배치로 출시되면서 글렌레어드 10년은 9,000병, 12년은 3,000병만 수입되는 한정판 제품인데요. 알아보니 20년은 쉐리 캐스크에, 12년은 버번 캐스크에 숙성된 제품입니다. 자, 이제 그럼 하나씩 OB 제품들과 직접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글렌레어드 10년의 비교 대상으로는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에서 12년 동안 숙성한 풀쉐리 제품인 이 글렌파 클라스 12년을 준비했습니다. 왜 10년이 아닌 12년을 준비했냐? 네, 집에 10년은 없더라고요. 12년으로 해도 이 글렌레어드 10년은 무려 48도의 고도수를 자랑하니까 전투력은 훨씬 앞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제품 모두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내추럴 컬러면서 냉각 여과를 하지 않은 논칠 필터드 제품인데요. 그럼 하나씩 따라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제품 모두 따라봤는데요. 색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화면에서 구분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글렌파 클래스 12년이 확실히 숙성기간이 더 길어서 그런지 조금 더 짙은 색깔을 띠네요. 하지만 두 제품 모두 그렇게 짙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먼저 글렌레어드 10년입니다. 네, 이 글렌레어드 10년에서는
쉐리 캐스크 숙성이지만 상큼한 사과의 향이 가장 먼저 느껴졌는데요. 이어서는 오렌지의 시트러스함이 느껴지고 아주 달콤한 잘 익은 과일의 향이 느껴집니다. 뒤로 가면 살짝 스모키한 향도 느껴지면서 물에 젖은 나무에서 느껴지는 살짝은 쿰쿰한 향도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잘 익은 과일의 프루티한 향이 지배적으로 느껴지고요. 네, 젖은 나뭇잎 같은 향도 느껴집니다. 그럼 이어서 글렌파클라스 12년도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네, 이 글렌파클라스 12년 같은 경우는 향의 강도는 조금 더 쉐리 쪽으로 치우친 느낌인데요. 상큼한 과일보다는 메이플 시럽 같은 달콤한 향과 마찬가지로 잘 익은 과일의 향이 느껴지는데요. 알코올 도수 차이인지는 몰라도 향이 살짝은 옅게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보다 지금 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훨씬 향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글렌레어드 10년입니다. 와, 오, 굉장히 진합니다. 제가 이거 마시는 순서를 실수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글렌레어드 10년이 48도의 고도수라서 그런지 굉장히 맛이 진득한데요. 향에서는 살짝 버번 캐스크의 캐릭터가 느껴졌는데 맛에서는 확실히 쉐리 캐스크의 특징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잘 익은 과일, 살짝은 건포도나 건자두 같은 말린 과일에서 느껴지는 그 달콤한 맛이 이 48도의 고도수인 만큼 혀가 저릿저릿할 정도로 강력하게 다가오는데요. 쉐리 캐스크 숙성이어서 그런지 입안 전체가 얼얼할 만큼 스파이시하기도 합니다. 피니쉬에서는 견과류의 고소한 느낌이 이어지는데요. 입안 전체가 견과류를 먹은 다음 느껴지는 그 오일리함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10만원 이하의 위스키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진득한 맛이 있네요. 일반적인 10년 숙성 제품들과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글렌레어드 제품을 처음 마셔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이어서 글렌파클라스 12년도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글렌파클라스 12년 역시 맛있네요. 역시 쉐리 캐스크의 명가답게 쉐리 캐스크의 특징이 잘 나타났는데요. 확실히 도수의 차이 때문인지 달콤한 맛이나 향이 살짝은 옅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엔트리급 싱글몰트 위스키 중에서는 이 쉐리 캐스크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건포도나 건자두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달콤함이 느껴지고 꽤나 스파이시한 느낌도 다가오는데요. 이 글렌레어드 10년에 비해서 피니쉬에서 살짝은 젖은 흙내음 같은 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글렌파클라스 12년도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네, 글렌파클라스 12년 역시 굉장히 맛있네요. 하지만 이 두 제품을 비교해보자면 이 글렌레어드 10년이 한 체급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스키에서는 도수가 전투력이란 말이 있듯이 이 고도수에서 오는 진득한 맛은 이 오비 제품의 엔트리급 제품에서는 쉽게 맛보기 어려운 수준이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더 마셔볼게요. 네, 한 번씩 더 마셔보니까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이 글렌레어드 10년 같은 경우 48도라는 꽤나 높은 고도수로 인해 이 맛에서 굉장히 진득한 맛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숙성기간이 10년인 만큼 피니쉬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네요. 반대로 이 글렌파클라스 12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도수가 조금 낮아서 향이나 입에서 느껴지는 맛이 조금은 옅게 느껴지지만 확실히 2년 더 숙성된 12년 제품인 만큼 부드러운 쉐리 캐스크의 향이 조금은 더 길게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이렇게 10년 숙성 싱글 몰트면서 48도의 고도수로 이렇게 진득한 맛을 보여주는 제품은 오비 제품들 중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확실히 이 글렌레어드 10년은 독립병입자의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렌레어드 12년인데요. 비교 대상으로는 코스트코 가성비 싱글몰트 위스키 토버모리 12년을 준비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이 토버모리 12년을 선정한 이유는 두 제품 모두 버번 캐스크에서 12년 동안 숙성되었고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내추럴 컬러면서 냉각 여과를 하지 않은 논칠 필터드 제품인데다가 이 토버모리는 46.3%로 오비 제품들 중에는 고도수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 글렌레어드 12년의 48도보다는 조금 낮긴 하네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글렌레어드 12년의 보틀을 보면 라이틀리 피티드라고 적혀 있어서 조금은 스모키한 피트 향을 보여줄 것 같네요. 그럼 하나씩 따라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제품 모두 따라봤고요. 먼저 색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앞에서 글렌레어드 10년과 글렌파클라스 12년의 색상은 육안으로 봤을 때 꽤나 쉽게 구별이 갔는데요. 이 글렌레어드 12년과 토버모리 12년은 색상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살짝은 이 토버모리 12년 쪽이 조금 더 짙은 것 같네요. 색상만 봤을 때는 앞에 글렌파클라스 12년이 가장 짙은 것 같습니다. 그럼 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는 순서를 토버모리 12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토버머리 12년에서는 가장 먼저 상큼한 오렌지의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달콤한 사과 같은 향도 느껴집니다. 확실히 버번 캐스크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네요. 도수도 앞에 글렌파클라스 12년보다 조금은 더 높아서 그런진 몰라도 살짝은 알코올이 올라오기도 하네요. 그럼 이어서 글렌레어드 12년도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네, 이 글렌레어드 12년에도 시트러스한 향은 있지만 이 토버모리 12년만큼 강하진 않고요. 대신에 버번 캐스크 특유의 그 바닐라 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앞에 라이틀리 피티드라는 문구처럼 스모키한 피트 향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맡으니까 그 피트 향이 조금 더 잘 느껴지는데요. 라프로이기나 아드백처럼 강력한 피트 향이 아니고 조니워커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피트 향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두 제품의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네, 다시 한번 향을 맡아보니까 이 토버머리 12년은 바닐라 시럽 같은 달콤함이 조금 더 지배적으로 느껴지고요. 이 글렌레어드 12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스모키한 훈연 향이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맛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먼저 토버머리 12년부터 맛을 볼게요. 네, 이 토버머리 12년은 맛에서도 향에서와 같이 상큼한 오렌지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이 토버모리 12년도 엔트리급 싱글몰트 위스키 치고는 고도수에 해당하는 46.3도라는 도수 때문인지 달콤한 바닐라 시럽이나 꿀 같은 맛이 꽤나 진득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글렌레어드 12년도 맛을 한번 볼게요. 수정하겠습니다. 이 글렌레어드 12년은 조니워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트 향이네요. 최소 탈리스커 10년 정도의 피트 향이 느껴지는데요. 그 피트의 캐릭터는 탈리스커 같은 바닷내음 나는 피트 향이 아니고 라가블린 같은 훈연향이 두드러지는 피트 캐릭터입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탈리스커의 그 짭짜름한 피트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글렌레어드 12년에서는 짭짤한 맛보다 달콤한 과일의 향이 느껴져서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48도의 고도수인 만큼 단맛이든 훈연향이든 꽤나 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피니쉬도 지금 마셔본 4가지 위스키 중에 압도적으로 길게 이어지네요. 아직까지도 이 목 끝에 달콤한 피트 향이 맴도는데요.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이 토버무리 12년도 제가 여러 영상에서 추천드렸지만 역시나 굉장히 맛있네요. 마치 달콤한 꿀물을 마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마지막에 그 열대과일 중에 리치라는 열매 아시나요? 그 리치의 맛과 향을 피니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렌레어드 12년도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네, 글렌레어드 12년을 다시 한번 마셔보니까 그 커피 땅콩 아시나요? 그 커피 땅콩만큼 커피 향이 강하진 않지만 살짝은 초콜릿이나 커피 향이 느껴지면서 캐러멜의 달콤함과 함께 그 견과류의 고소함이 느껴지는데요. 이 견과류의 느낌이 살짝은 오일리하면서 마지막에 입안을 코팅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피니쉬에서는 감초 같은 달콤함과 함께 장작을 태운 훈연향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 스모키한 피트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엔트리급에서는 맛보기 힘든 진득한 맛이나 긴 피니쉬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글렌레어드 12년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독립병입자에 대해 알아보고 독립병입자 제품 중 한정판으로 출시된 글렌레어드 10년과 12년을 통해 독립병입자 제품과 기존 오비 제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마셔보며 비교해봤는데요. 확실히 독립병입자 위스키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오비 제품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새로운 향과 맛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렌레어드로 독립병입자에 입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글렌레어드는 홈플러스와 스마트 오더 앱인 달리에서 구입이 가능한데요. 한정판 제품인 만큼 홈플러스 전 지점에 풀리지 않고 총 23개 지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문하시기 전에 지점명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엔트리 위스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